안녕하세요. 11월 26일 차트 분석 및 매매일지 매매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녁 6시도 안 돼서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하는데 이따 오후에 조금 공부에 좀 집중할 일이 있어서 그때 또 흐름 끊기고 싶지 않아서 오늘치의 녹화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한 번 더 하락으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람 띄워놓은 가격쯤 도착하면은, 여기서 이제 롱을 베팅 해볼 만 할 것 같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 하나는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제가 지금 롱 들고 있는 포지션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좀 아쉽겠지만 그 다음 타점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주면은 땡큐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하락 시나리오도 아직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ABC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요거를 1파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ABC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1파로 본다면 얘가 3파고 5파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횡보 이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 바로 줄 수도 있고, 두 경우 모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예상하고 매매하면 안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컨펌까지 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승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손익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저 역시도 아마 시드의 반은 선진입을 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는 자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컨펌 돼서 들어가서, 들어간 자리와, 첫 번째 들어간 자리와 두 번째 들어간 자리에 한 절반 정도의 포지션 평단을 맞추고, 그 다음에 상승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평단은 평단대로 챙기고, 또 승률은 한 중간, 약간 둘 다의 장점을 조금씩 융합한 거라서 손익비는 좀 더 좋아지고 승률도 좀 더 좋아지는데 두 가지 하나의 극단으로 간 것보다는 승률이나 손익비에서 조금 효과가 덜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를 A, B, C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자리가 거래량도 터져줬고, 비록 4시간 봉 이상의 다이버전스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아마 1시간이었나? 1시간 좀 애매하고 30분, 15분 다이버전스는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그 지난번에 분석한 것처럼, 아직도 여기는 엔딩으로 마무리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웨지 형태를 띠고 파동의 끝에 나왔으니 엔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기존에 나왔던 조정 중에 이거 말고는 이것보다 큰 기간적, 시간적 조정이 없거든요. 기간적, 크기적. 그래서 이 지금의 반등이 적어도 요 하락에 대한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조정은 아닐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하락에 대한 382까지는 롱을 볼만하다. 좀 더 높게 쳐주면 여기에 382까지는 볼만하다. 롱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TP까지는 아니지만 1차 TP를 거기에다가 잡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지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제 제가 롱을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이따 복귀할 때 그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한 추세가 나왔고, 이렇게 지금 한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 기간적 조정보다 기간적으로나 크기적으로나 더 큰 조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상승에 대한 조정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여기서 롱을 타면은 만약에 그 다음이 상승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손익비나 뭐 확률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평단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매물대도 있어서 설령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런 반등 구간에서 반익절을 날려준다면은 뭐 마무리는 본절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진입을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어느쯤 나올 것 같냐면 일단은 618은 한번 찍어줬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618에서 멈추기보다는 그 밑에 구간에서 멈출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구간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38이랑 0.5 구간 내에서 이 안에서 조금의 횡보나 아니면 급락 급등이 나오면은 그 타점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다이버전스까지 잡힌다면은 금상첨화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상으로도 충분한 조정을 줬고, 매물대가 단기적인 매물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파동 카운팅상 ABC 카운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왜냐면은 382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 가정하에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이버전스 분명히 줬는데 또 올라? 또 떨어져? 또 올라? 또 떨어져? 하면서 여기만 안 넘고 거의 여기 극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지성으로 고배율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손절 로스를 안 잡는다거나 하면은 여기까지 도달할 때 시드가 정말 많이 갈릴 거고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이나 0.5 구간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뜬 거 보고 들어가더라도 칼같이 그 반등의 근거가 되는 저점에다가 손절선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려서 이거 무조건 올라가니까 뭐 여기는 안 깨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깨면은 청산 나가는 수준의 고배율을 싣는다던가 그러면은 저 역시 이런 경험으로 정말 많이 털려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분석은 사실 오늘 별다르게 할 게 없어요. 그냥 타점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기 오면은 롱 받을 거고, 쇼 타점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웨지로 이렇게 마무리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 지금 자리에 들어간다면은 여기다가 손절선을 긋고 들어가는 건데, 배율이나 손익비는 조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배율 측면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좀 더 높은 타점을 기다려보는 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숏은 여기 웨지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은 웨지로 B가 나오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이 꽤 괜찮은 타점이다. 이 지점에다가 여기를 손절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 웨지의 끝으로 잡아도 되는데, 끝으로 잡으면 배율 욕심을 좀 더 낼 수 있는 거고, 여기로 잡으면은 대충 배율을 그래도 10배율은 쓸 수 있겠네요. 10배율 정도로 하면 10% 손절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여기 손익비 봐도 1대3은 돼 보이죠? 네, 그래서 꽤 괜찮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면은 이더리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젠가? 예,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파동이고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게 3-1이겠구나. 만약에 임펄스가 맞다면 그럼 조정받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저분한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더 BTC 차트도 여기에 저점을 여기서 깨주면서 ABC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으니
적어도 이게 A고 이게 B면은 C가 올라갈 차례이기 때문에 비트보다는 이더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 상승 국면에서는 이더를 매매하는 게 롱 측면에선 수익이 시간 대비 많이 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비트는 그나마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고 타점이 보이거든요. 어디를 들어가면 될지. 근데 이더는 물론 롱 타점은 보여요. 롱 타점 저는 여기 매물대 와서 이 근방에서 다이버전스 잡히면은 여기서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에서의 추세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 임펄스도 애매하고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작도해도 이게 이미 오버슈팅을 너무 많이 줬고 그래서 한 추세로 보기도 애매하고 ABC로 보는 방법이 유일한데 찝찝한 거죠. C가 이렇게 짧은 게. 저는 항상 C가 짧으면 찝찝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롱 받기가 무서운데 이런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게 C가 이렇게 짧으면 여기서 수렴했다가 또 고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확률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많이 봤어가지고 C가 짧으면 그래서 조금 비트보다는 당장은 매매하기 꺼려진다. 근데 방금처럼 비트가 한 단기적으로는 하락일지언정 중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본다면 이더도 비트의 하락이 다 나왔다는 시점에서 커플링 매매로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절선 잡기는 비트보다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면은 비트의 상승 하락이 이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더에서 분석한 기술적 분석이 틀릴 확률이 꽤 많아지거든요. 네, 아무튼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귀로 넘어가면은 어제가 아마 어제 녹화했을 때가 여기 롱 들어갔을 땐가? 기억이 안 나네. 25일이니까 여기네요. 예. 그죠? 포지션이 어제 녹화를 몇 시에 했지? 잠시만요. 네, 지금 보고 왔는데, 이쯤에서 한 것 같네요. 이쯤에서. 네, 지금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일찍 했구나, 녹화를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요쯤에서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3-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다이버전스 잡히면 잡아야지 했는데 찝찝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5분봉 다이버전스밖에 없고 나는 5분봉 다이버전스는 근거로서 굉장히 미약한 근거로 보기로 했으니까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서 매매를 일단 참았어요. 참았고 여기서 혹시 반등이 나오면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졌다 이렇게 떨어져 주면은 여기서 한번 잡을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안 멈추고 거의 곧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3-1이라고 잡기에는 이 조정이 너무 큰 거예요. 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0.5 구간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걸 3-1로 볼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 기왕 더 기다리자 해서 이때 떨어졌을 때가 15분봉이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파동 더 떨어지고 양봉이 잡히면 들어가자 해서 잘 참았죠. 여기까지 잘 참아서 수익을 내는 결과를 결국에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그래서 롱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12배율로 들어갔을 거예요. 딱 그 손절선까지 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거는 여기 롱 들어간 거에 대한 정리네요. 그죠? 여기 롱 들어간 거 여기서 반익절 했었고 나머지 반을 들고 있다가 본절이 나갔을 겁니다. 예, 본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 잡히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간 거고 예, 그렇게 순서가 되네요. 시간이 아마 1분봉으로 보면은 그 순서가 보일 거예요. 예, 이 정리가 더 빠르죠. 포지션 정리가. 그 다음에 롱을 15분봉 잡히는 거 보고 들어갔고 여기까지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1로 좀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었는데
조정의 크기를 보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참았던 게, 정말, 뭐, 스스로에게 칭찬하자면, 스스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다. 예, 역시, 이게 항상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좌우명 같은 거를 적어 놓는데, 항상 수익은, 기깔나는 어떤 차트 분석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좋은 포지션을 잡았다면은 그 포지션에 대한 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시간을 주는 것 또는 떨어질 시간을 주는 것,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갈 때까지의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 그래서 인내심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뭐 제가 나중에 뭔가 이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하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성공한 뒤에 인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미 뭐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이걸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의 옛날 매매들을 복귀하다 보면은 좀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었더라면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심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좋은 자리까지의 기다림이 있어요. 좋은 자리까지. 그러니까 매수 전이죠, 이거는. 좋은 자리까지의 기다림. 이게 첫 번째 인내심이고, 두 번째 인내심은, 방금 이야기했던 좋은 포지션을 잡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그 수익화를 빨리 하고 싶다라는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빨리 지금이라도 수익을 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수익 중이다가 갑자기 다시 손실 중이다가 손절선은 터치 안 하고 다시 오르면은 그때에 생기는 이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제 감정 요동, 그런 거에 의해서 인내심이 적으면은 그런 거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하고 지금도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워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히 좋고, 여기를 진입 전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진입 전에는 제가 포지션이 없으니까. 진입 전에는 분명히 여기가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점이다라고 근거를 잡았는데, 막상 여기에 진입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오르길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이면은. 근데 여기까지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한테 비일비재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런 전환점 매매는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예. 단타로 짧게 하면은 뭐 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안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하루 이상 들고 갈 때도 많은 사람이라서, 약간 기왕 분류를 하자면 단기 스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매매는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이런 매매를 하면서, 이런 전환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손익비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익절을 빨리 해버리면은 손익비 구간을 애초에 여기다 세팅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 번 이길 때 먹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승률이 좋지 않으니까 질 때는 손절 수준으로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10%로 잡아놓고 마이너스 10% 시드가 감소할 그 리스크를 감소하면서도 먹을 때는 분명 20% 이상 먹어야 이게 맞는 매매인데, 맞는 전략인데 5%에서 10% 구간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은 시드가 한 번에 5%씩은 갈리는 매매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걸 점검하고 나서 지금 이게 문제일 확률이 크겠구나. 내가 계속 시드를 분명히 기다려서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드가 안 늘어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좀 크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책 중에 제가 지금 두 번째 2회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잘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90%가 뭐 못하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톰 호가드가 쓴 책이거든요. 유명한 트레이더이고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펀드인가 아무튼 이렇게 고객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주고 거기서 남는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나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두 명의 트레이더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25%의 적중률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어야지 하는 게 4번 중 3번은 틀리고 한 번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성공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률이 25%밖에 안 돼도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하면은 한 번 잃을 때는 2만 잃는데 벌을 때 25를 번다는 거예요. 이 25랑 다른 숫자로. 그러니까 손익비가 뭐 10배가 넘잖아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손익비를 높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좋은 자리를 들어갔고 자기가 근거 있게 들어갔는데 손익비를 스스로 망치는 행위를 하면은 돈이 절대 불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세팅해 놓은 구간까지 끌고 가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인내심이고, 세 번째 인내심은 복리를 믿지 못할 때 생기는 인내심이에요. 복리 인내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뭐 과거에 한 번에 뭐 한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반기 만에 뭐 한 3천, 2천 달러로 시작한 거를 선물로만 그 뭐 5, 6억까지 불렸던 적이 있다라고 아마 첫 번째 동영상에서 그 과거 이야기를 꺼냈을 텐데 아무튼 그랬거든요. 예, 그때 물론 시장 상황이 선물 트레이딩 하기도 좋았어요. 예, 왜냐면은 급등 급락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대로 좀 확률적으로 잘 맞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운이 따라주면서 시드를 빨리 불릴 수 있었던 시장인데 그 시드가 사라지는 데는 한두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계속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해서 내린 결론은 아까 말한 세 번째 이유예요. 복리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복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7대인가 뭐 10대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복리라는 게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천차만별로 생각보다 엄청 강력하다라는 거죠. 복리의 힘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막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승 곡선은 기하급수적인 곡선이 아니라 리니어한 곡선이란 말이에요. 리니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곡선. 근데 복리는 기하급수적인 곡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 알면서도 이거의 그 상승률이 여기 갔을 때의 그 상승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처음 시드 대비해서.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1로 시작했지만 매일 매일 5%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뭐 1년만 돼도.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체감을 잘 못하니까 또는 복리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런 매매보다는 다른 매매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3번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 5, 6억이었고 뭐 현물로 빼놓은 돈도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40만 달러? 40만 달러 가까이 됐었어요. 막 36이라는 숫자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대충 36만 달러 정도 빼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환율은 지금처럼 막 엄청 비싸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은 거의 1500이잖아요. 그때는 아마 1300에서 1400 그 사이 구간에서 놀았을 때일 거예요.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정도 나는 차이죠. 그래서 그때 선물로 운영했던 게 20만 달러는 안 되고 10 몇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 환율까지 고려하면 2억 원까지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제가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스스로 나는 이제 선물 트레이딩 좀 완성된 것 같다라는 자만심도 있었고, 또 이런 큰 시드를 운용하면 한 번에 크게 벌고 크게 잃으니까 그런 돈에 대한 숫자 감각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뭐, 오늘 1,000만 원 잃었네. 이런 식이에요. 1,000만 원 누가 하루에 잃으면 진짜 엄청 속 쓰리는 일이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으로 보면은,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드로서. 근데, 그때 돼서는 하루에 막 2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천 달러, 6천 달러, 7천 달러 이렇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2억 원이면은 이제 한 뭐 14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14만 달러. 14만 달러면 저는 10% 손절을 하니까 한 번에 14,000달러를 한단 말이에요. 14,000. 네, 이거 지금 환율로 치면은 2,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대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21,000달러. 아니요, 2,100만 원. 14,000달러가 2,100만 원. 2,100만 원을 한 번 매매할 때마다 리스크로 잡는다라는 게, 이거 누군가 평균 연봉을 가진 어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을 가진 직장인이 정말 아끼고 모아야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한 1년에 2천만 원 모은다고 치면은 절약 잘하면서 모았네라는 소리 들은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5년 하면 1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때는 2억 원을 굴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저의 감정적으로 막 격양되어 있고, 막 나는 이제 좀 자만도 하고 나는 이제 됐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 방을 노리는 매매를 하게 돼요. 한 방을 노리게 되는 매매.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 진짜 타점 한 번만 기가 막히게 잡으면, 기가 막히게 잡고 요거 조금 욕심내서 고배율로 때리면, 한 번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만 가주면 아까 이야기한 2억 원이, 예를 들면 제가 이때 배율을 20배를 썼다고 쳐봐요. 2억 원에 20배. 그러면 한 40억을 매수하는 거죠. 근데 2억 원의 20배를 이런 큰 자리에서 하면은 손절선까지 고려하면 시드가 한 번에 3, 40%가 녹아요. 왜냐면 이런 큰 자리는 손절선까지 1, 2%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한방 욕심 때문에 20배에 2억 원을 태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에게. 이러면은 한 번 먹으면은 20배에 큰 자리니까 한 번 오를 때 손익비 뭐 한 3대1 정도만 쳐도 한 6%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배면 얼마야? 한 번에 2억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것보다 더 위험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뭐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몇 천만 원을 잃었었던 것 같고, 이런 한 방을 노리는 매매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패착이고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제가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니까 더 위험한 매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구하고 기대했던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3번 인내심이야. 3번 인내심. 복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의 인내심. 복리를 만약에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태도는 2억 원에서 차라리 이 2억 원도 운영 안 할 수도 있어요. 1억 원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복리로 불리면 금방 푼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하면서 1대 2 자리 찾고, 큰 자리 안 찾고, 배율도 한 10배 내외로 쓰고, 물론 이것도 고배율이긴 하지만, 뭐 1% 본인이 10% 한번 매매할 때 손절 리스크를 잡는다면 10배율까지는 충분히 쓸만한 배율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1억 원이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뭐 조금만 시간 더 주면 10억 원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예요. 안정적으로 한다면. 근데 이런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금방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글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1번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포지션 인내심, 포지션 진입 인내심이 있고 2번은 포지션 유지 인내심이 있는 거죠. 악필인데 마우스로 하는 거라. 3번은 복리로 불리려는 인내심. 복리가 한 번 먹을 때 막 3, 4%씩 먹는 사람도 있고 10%씩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번에 크게 한 포지션으로 100% 먹는 거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하찮게 느껴지거든요. 아유, 이거 몇 번을 해야 이거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5%, 10%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이 100% 한 번에 크게 먹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시드를 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 근데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엑셀 시트에다가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10%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그 다음 매매에서는 빵 %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매매는 다시 10% 돼. 그 다음 매매는 빵 %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씩 꾸준히 먹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더 빠르냐면 이게 훨씬 빨라요. 그냥 딱 봐도 보이잖아요. 얘는 복리로 5%씩 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은 얘는 이 사람은 1.11로 시드가 불어 있겠지만 얘는 1.0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보다 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고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다라는 거. 네. 또 저 혼자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 매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무튼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다시 롱을 잡았고 그 근거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카운팅이 ABC로 가능해 보였고 물론 조금 우파동처럼 보이긴 하지만 임펄스는 아니니까 ABC로 끝난 거 아닐까라는 카운팅을 했고 잠깐이라도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15분봉 다이버전스, 매물대, 그리고 여기 카운팅,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대한 618 조정이거든요. 이런 근거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목이 좀 아픈데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여기서 이제 반익절 합니다. 여기는 이제 382 구간이거든요. 382에서 반익절 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원래는 0.5 구간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382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382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올라왔을 때 618에서 나머지 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줄 줄 몰랐는데 급등에 정리를 한번 했고 이게 아마 8분의 1밖에 정리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다 2분의 1, 여기서 8분의 1. 그러면 8분의 3이 남았죠. 8분의 3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아침에 이제 낮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이렇게 흐름을 봤거든요. 아, 그래. 반절하고 반절 한 번 더 날렸으니까 뭐 여기 터치하더라도 손해는 아니겠다 하고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쵸 8시 9시죠. 그래서 보고 이거 이렇게 ABC 나오겠는데 생각해서 이 고점 넘기고 떨어지는 캔들 나오면은 거기서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좀 더 자고 일어나니까 한 11시 12시쯤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ABC 맞다 하고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여기서 나머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밑에 자리를 노릴 겁니다. 떨어지는 대로 이 자리. 여기 매물대 있고 ABC 이렇게 완성될 거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까지 잡혀준다면 땡큐 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웨지 만들고 떨어진다던가. 네, 오늘은 이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까지 다 했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고 공부하기 전에 잠깐 산책하고 좀 머리도 환기하고 요즘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그러고 이제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매매일지 작성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어, 매매일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귀할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